엄마 있잖아, 나 이거 만들고 싶다, 나 이거 만들 수 있어. 야, 이거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이 새끼야. 제가 생각하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아들을 키울 때 어머님들이 좀 많이 놓치는 가치 5가지만 한번 살짝 어머님들 점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또 그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제 아들에게 제가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것 5가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때가 되면 저는 3살에서 4살쯤에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기다림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순히 그냥 기다림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자기조절 능력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있잖아요. 아이에게 기다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계속 엄마한테 도발하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요구하는 건 최대한 수용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절제나 기다림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는 경우가 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자, 기다림을 가르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죠. 어떻게 하는 거라 했죠? 기다려 얘기하시고 아이가 기다렸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기다림을 가르치는 것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상당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근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자산을 남겨주고 싶다라면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엄마나 아빠, 이걸 가르치려는 사람 스스로가 아이와의 사소한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내가 아이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게끔 그 사소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경험을 시켜주는 것. 요 2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는요. 나에 대한 믿음을 아이가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아이를 가르칠 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엄마 있잖아, 나는 나중에 뭐 되고 싶다, 나는 있잖아 뭐 되게 잘해 라고 잘난 척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저게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가 라는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지금 하는 거나 잘해 이 새끼야 라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게 꼭 아이를 굉장히 좀 나쁘게 만든다 라는 것보다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나중에 무언가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인간의 성장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노력으로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겸손을 잘못 가르치면 겸손을 가르치다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는 현실 감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들에게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허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물학적 허세를 우리 아들들은 반드시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그 시기가 올 텐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잘 현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언제로 잡아주시면 좋냐면 아이가 지금 당장 무언가 허세스럽게 하겠다고 얘기할 때 저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있잖아, 나 이거 만들고 싶다, 나 이거 만들 수 있어 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만들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야 민준아, 너 지금 너무 생각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네 나이에는 이걸 만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단계를 낮춰서 이거를 스케치하는 것만으로 대단해 라고 아이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조절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남자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해봐 그러면 안 되네, 다시는 안 해 라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험들, 내가 나를 믿었고 기대했던 만큼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거꾸로 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코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과 현실 감각을 가르치는 것, 요거 두 가지 개념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이가 먼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를 품었을 때 그때는 지지해 주세요. 그러나 아이가 지금 당장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는 현실적으로 과제를 조금 더 쪼개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중에 진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선택하는 감각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알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익과 뭐 어떤 다른 실리적인 혜택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이런 것을 인생에서 찾은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고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성장기를 맞이했던 아이들이 어른이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도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가는 것, 이 대학을 가는 것은 내가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손해볼 것 같은 감정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선택도 잘 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아이가 선택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커서 나중에 아이가 첫 번째 하는 선택이 대학 전공 선택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조금만 더 지지해 주시고 그 탐구하는 영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하고 책임지는 감각을 반드시 길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